예, 저희가 준비한 4회입니다. 조국 부부가 아들 시험에 손을 댄 이유. 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감찰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이 반년 만에 법원에 나왔습니다. 수감 중인 정경심 교수도 법정에 출석했으니까요. 이 조 전 장관 부부가 처음으로 법정에 동반 출석한 셈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판이 재개되었습니다. 더욱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서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겠다. 이도하 변호사님. 예. 짧게 이 질문부터 시작할까요? 왜 재판이 6개월 만에 진행이 된 겁니까? 여기 원래 이 재판부에 김미리 부장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김미리 부장판사님이 이 감찰 무마, 그다음에 여기서 많은 사건을 갖고 있어요. 형사 합의 21-2부가 뭐 중요 사건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여기서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거의 다 진행을 안 하고 뭉갠다는 비판을 듣고 있었는데 병가를 내셨어요. 병가를 내서 새로 또 부장판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서 사건들이 좀 늘어졌다가 이제 다시 하게 됐는데요. 이 재판부가 최강욱 의원 최근에 공선법 위반 판결, 그 허위 인턴 그 경력서, 예, 그거 했던 그 재판부라서 사실 이 재판부도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조국, 정경심 교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재판부에서 재판을 다시 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오후에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재판에 정경심 교수와 함께 출석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의 과거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 당시에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 그 당시에 외국 유학을 저와 같이 오랫동안 유학생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글로벌 전형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글로벌 전형에 전혀 기회가 없었던 흑수저 청년들에게는 미안합니다. 표창장이 정말 만약 후보자의 처에 의해서 위조되었다고 하면 후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텐가요? 수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제 처가 만약에 관련이 돼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 교수님, 오늘 법정 안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위조의 시간에 자녀들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라는 공방이 있었는데 검찰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을 한번 빗대서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검찰이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건 물론 뭐 누가 봐도 저거는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에 대한 어떤 비꼬미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이게 공수사일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냥 뭐 얘기해도 되는 문제를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그래요, 사실.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뭐, 법원이 판단해서 죄가 있으면 그거 처벌하는 것이고요. 그건 뭐 그대로 가는 거지만, 법정에서 저런 것까지 이렇게 회자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검찰은 정말 공소사실을 잘 유지해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변호인은 또 아니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조의 시간. 앞서 그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나란히 오늘 피고인석의 재판에 출석을 했을 때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이제 회고록을 들고 조 전 장관을 응원하는 모습도 아까 화면에 나왔었거든요. 좀 더 오늘 법정 안에 있었던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시험에 대리 시험을 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유별나게 성적을 신경 쓰는 엄마가 아니라 학교 폭력 피해를 막아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멀리 있는 아들을 보호해주고 케어해주자는 마음이었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예전 한 2011년도에 이제 학폭의 피해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러니까 부모 된 심정에서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매일 뭐 또 오늘 어디 갔냐 이걸 다 이제 체크도 하고 일일이 막 신경을 많이 썼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이제 미안한 감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본인이 불안해하고 이제 힘들어하니까
그 시험지를 이제 대신해서 이쪽에 연락하면 대신 이제 답을 써주고 해서 이제 대리 시험을 본 거죠. 자, 그걸 이제 변호사가 오늘 이제 변호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달라. 대리 시험 본 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뭐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다 부모님들 자녀 문제 있죠. 자기 자녀들이 어려움 있고 다 개인 사정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 개인 사정이 있는 것과 대리 시험 본 것과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 본인이 매사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엄중하게 잣대를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내 자녀가 이렇게 피해자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리 시험 봐줬는데 그거 좀 그 사정을 좀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적어도 법정에서. 그리고 본인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표창장 좀 뭐 위조할 수 있지 않아요? 뭐 그거는 직접 이야기 아닙니다만 일례로에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지켜보시는 많은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중한 잣대를 안 들이대는데 왜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지자들은 그 조국의 시간을 들고 지지하고 있고 이걸 보면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있지만 왜 이것을 자신의 불법을 합리화하는 데 쓰이느냐? 전 이건 아니라는 건 생각입니다. 이두하 변호사님, 법조위이시잖아요. 제가 좀 궁금한 건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조국 전 장관 측이 아들 대리시험 얘기를 하면서 아들의 학교 폭력의 얘기를 꺼낸 게 재판 과정에서 도움이 되긴 되는 겁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이 재판부의 이제 연령을 생각해 보면 다 입시를 알아요. 입시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자녀 나이가 이제 입시를 잘 아는 사람들의 나이인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폭 피해를 막아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그럼 아이한테 개인적으로 뭔가를 해주고 개인적인 공간에서 개인적인 관련된 부분에서 해주면 되지 왜 이 공적인 시스템을 건드리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학생이 피해를 입고 학교 업무가 방해를 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공적인 시스템이 망가지는데 물론 공무원들이니까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되지만 교수거든요. 두 분 다 부부 교수니까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잖아요. 학교 시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러니까 교직원들한테 이런 일이 그 학교의 시스템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면 판사들이 더 엄격하게 처벌해요.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정경심 교수와의 동반 출석을 앞두고 본인 SNS에 비틀즈의 노래 한 곡을 올렸는데요. The long and winding road 네, 지금 흐르는 이 비틀즈의 곡을 SNS에 의미심장하게 올렸습니다. 배정수 소장님, 당신에게 가는 멀고도 험한 길 결코 없어질 것 같지가 않다. 이 가사 내용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회고록에 주장하는 내용의 취지와 저 비틀즈의 노래가 좀 맞다. 앞으로 갈 길 가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명곡이죠. 제가 뭐 노래 실력만 좋으면 불러보겠는데 그건 방송사고 날 것 같고요. 또 Long and Winding Road, 길고도 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회고록에도 밝혔듯이 고난의 길이죠. 그러니까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헤쳐나가겠다,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그러면은 억울한 심정의 토로일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지지층에서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럴까 이럴 수도 있는데, 또 여론에서 보면은 이 노래를 들 것이 아니라 반성과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여론이 인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의 행보, 또 재판 결과, 또 발언 등이 문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대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칫 우리 국민들이 이 판단할 때는 좀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뭐 얘기를 하는 와중에 새로운 자막이 추가된 것 같은데요. 재판부가 조국 전 장관의 자녀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일, 이번 달 25일 조국 전 장관 부부 재판에 딸 조민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국 전 장관 측은 일단 딸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이렇게 가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